자, 보시죠. 자, 재고자산의 의의와 종류. 음. 자, 일단은요. 여러분, 진도는 지금 천천히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뒤에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당좌자산이 제일 많고요.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재고자산은 미리 말씀드리면 실기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말문제하고 계산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고자산이 대단했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냐? 일단 재고자산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에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회계이급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게 답인 거예요, 무조건. 그 문제 좀 이따 풀 거고요. 음. 자,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이면 상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럼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은 사오는 것도 상품이고 파는 것도 상품이에요. 됐죠? 그래서 상품. 됐죠,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제조기업은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는 밑줄만 칠 겁니다. 자, 제조기업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걔를 완성시킨 거죠. 왜냐하면 사온 것하고 완성시킨 건 달라요. 현대차가 차를 만들 차를 사와요? 차를 사와서 부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물건을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이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제품,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료와 재료 있죠. 그렇게 사오는 원료와 재료를 우리가 원재료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원재료는 제조기업에서 구매하는 걸 원재료라고 합니다. 재료, 원료나 재료.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애국가 같은 데 보시면, 애국가인가? 같은데 뭐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저도 잘 안 보고, 뭔가 보시면 애국가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현대차 공장이 가끔 현대차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차 만드는 뭔가 과정이 나와요. 나오는데 막 차가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근데 차에 타이어도 없고 그냥 형태만 딱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형태만. 맞죠? 문짝도 안 달려 있고.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에서는 제공품이라고 제공품. 제공품. 뜻이 뭐냐면 제자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어디 어디에 있다. 제 한자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한자 못 주는 거예요. 그죠? 저도 몰라. 한자 한 포자 한 포자. 그 다음에 공자는 뭐냐면 공정.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는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실제 공장에서는 그 과정이라고 표현 안 해요. 공정이라고 하지. 그래서 공장에서는 제1공정, 제2공정, 제3공정 이러지 제1과정, 제2과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정이 좀 더 입에 붙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품자는 물건 품자 씁니다. 음. 그럼 해석하면 만드는 과정에 있는 물건 그 뜻이에요. 맞죠? 그럼 만드는 과정에 있는 물건이다라는 건 아직 완성이 안 된 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은 일단 원재료. 이게 현대차로 따지면 뭐 구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구리라든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원재료가 되고요. 뭐, 그다음에 아직 완성 안 된 거 틀만 갖춰져 있는 거 그걸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 개정 과목이 재고자산 개정 과목이다라는 걸 외워주시고, 알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다 위쪽 상품만 냅니다. 회계 2급은. 자, 그럼 한번 말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말 문제는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어디냐? 응? 요거 아닌가? 없네?
그럼 죄송해요. 나중에 풀어볼 게 없어요. 미안해요. 찾아볼게요. 쏘리. 장난친 거 아니에요. 저 있는 줄. 다른 게. 요것보다 잘 내는 게 다른 거 잘 입으시면. 쏘리요. 자, 요거 별표야, 별표. 네. 음.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어디서 설명드렸냐면, 단기매매증권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 취득 원가라고 하면, 얼마 주고 샀니라고 했죠. 우리가 얼마 주고 샀니는, 야, 자산 얼마 주고 샀니? 그죠? 야, 비용 얼마 주고 샀어? 이러지 않잖아. 뭔 소리야, 그게. 맞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자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실기 이론 다 잘 나와, 진짜로. 계산 문제. 그죠? 이론은 말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계산 문제 잘 내요. 어. 그때 그랬죠. 우리가 회계는 다 해서 얼마 주고 샀니 이런 논리 쓰지 일상생활처럼 야 그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방을 사왔는데 가방을 사오면서 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운송비를 20만 원 썼어. 그러면 운송비를 쓰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가방이 오지 않거든. 맞죠? 그럼 만약에 샤넬 가방이 600인데 운송비가 20이면 샤넬 가방 다 해서 62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회계는. 그렇죠? 그래서 620만 원이지 600만 원 안 적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기록한 자산은 그 자산을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건 다 자산 처리합니다, 실제. 아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회계가 자꾸 산수라고 생각하시는데 회계는 실제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 회계학이야, 학문이에요, 학문. 그렇죠? 학문이다 보니까 학문의 정의에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취득 원가의 정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의도한 상태, 의도한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환장하겠죠. 나중에 할 건데 어느 정도 설명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10억짜리 사와요. 다 해서 사오는데 한 50대 사오는 50대. 그렇죠? 50대면 내가 공장 하나에 어느 한켠에다가 기계장치 50대를 설치할 장소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설치하느라고 300만 원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러면 그 300만 원 쓴 것도 해당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회사가 원하는 장소, 회사가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쓴 거잖아요. 표현이 그따구지만. 그렇죠? 그럼 그 300만 원을 회사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기계장치 10억에 더해버려요. 빨리 이 개념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 제발. 그래서 일상생활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아셨죠? 빨리 이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면 회계가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세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원하는 장소나 상태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라고 돼 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취득 이후의 지출은 원칙이 비용이에요. 이르게까지잖아. 그럼 거꾸로 하면 이르렀으면 비용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외국에서 상품을 사와요. 근데 배 타고 오면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도중에 여러분들 화재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화재 보험료 냈어. 화재 보험료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만 원 냈대. 상품을 1000만 원짜리 사오면서. 그러면 그 화재 보험료를 내야지만 상품이 우리 회사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상품을 1030만 원으로 기록하지 1000만 원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창고에 넣은 거예요. 맞죠? 그럼 다시 또 뭐 내야 돼요? 창고에 또 불 날 수 있으니까 다시 화재 보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그때는 다 비용이에요. 왜? 이미 끝났어, 취득은. 끝났어. 그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험료 비용 떨어요. 아시죠? 이 문구 때문에 그래, 이 문구 때문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만. 결론 이르렀으면 그때부터 이후에 준 비용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버려야 돼요.
선생님, 저는 받아들이기 싫어. 그러지 않는데, 제발. 그죠. 회계인이 회계를 하시려고 접근하셨으면 회계 관점 여러 맞추셔야지. 선생님, 제 관점 맞춰줘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이거는 적응이 돼요. 하다 보면. 맨날 하다 보면 적응이 되지. 사람이 회계 이쪽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취득 원가는 방금 사례로 따지면 매입금액 1,000만 원. 상품, 여기에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 보험료, 화재 보험료 30만 원. 매입 할인 이런 거 꼭 설명할 거예요. 알죠? 이거 잘 냅니다, 시험에.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 뭐가 있냐? 이런 것도 느낌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느낌. 자, 내가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썼대요. 맞죠? 그러면, 그리고 하역은 뭘까요? 하역. 그렇죠. 배에서 내려야 돼. 배에서 안 내리면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 맞죠?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통관이 뭔지 아세요? 통관? 가끔씩 여러분 관세청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벨트 같이 막 물건이 타고 오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가 통과하는 절차다. 통관이라고 해요. 통과할 때는 수수료 나갑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해당 요 지출을 해야지만 우리 회사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운전한.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해당 자산에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회계 입장에서는.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무 2급은. 세무 2급은, 회계 2급은. 뭐냐? 자, 내가 판매자래요. 판매자가 운반비를 썼대. 이때 판매는 죄송하지만 어떤 판매냐면 재고자산 판매입니다. 여기선 재고자산 판매예요. 재고자산 파는 건 중요하잖아요. 재고자산을 팔았어요. 재고자산을 팔면 그때 운반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핸드폰 재료를,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리 상품이니까 여기 홈플러스가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때 운송비 쓴 거 해당 물건이 더해요, 실제로. 홈플러스가 물건을 팔죠, 상품을. 팔면서 운반비 쓴 건 이때는 운반비라는 비용을 적어요.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왜 팔 때는 운반비라고 해.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래, 회계. 우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냐? 이거거든.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될 때 그때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될 때 기록이 돼요. 왜냐? 우리 회계는 그냥 벌 순 없거든. 그냥 벌면 여러분들 그거는 공짜잖아요, 공짜.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쓰죠. 그렇죠? 저도 교통비 드는데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옷도 사야 되고 그렇죠? 펜도 사야 되고 태블릿도 사야 되고 미치는 줄 알고 돈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기계치인데 그죠? 돈 벌기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벌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파는 건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상품 매출 있잖아. 그럼 질문, 여러분들 가끔씩 이 생각하시더라. 내가 만약에 상품 100만 원짜리를 1원에 팔았대요. 상품 100만 원짜리를 1원에 팔았대, 1원에.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원 수익입니다. 이익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익이 없는 거예요. 손해지만 수익은 1원이 있는 거예요. 회사 1원 수익 적어요, 실제로. 매출 1원, 매출원가 100만 원 이렇게. 알죠? 되셨어요? 그래서 판매했다라는 거 수익이 무조건 있어요. 알죠? 관련 수익이 잡혔잖아요. 맞죠? 운반비와 관련된 건 지금 상품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해당 비용을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주의하실 게 상품을 사왔냐, 상품을 팔았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좀 이따가 실기 때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은 말 문제 좀 먼저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어디로 가주시면 실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쳐가지고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얘들 340이란다. 어디로 가주시냐면 399 교재 399페이지. 자, 399페이지에 9번입니다. 9번. 운임이 운반비입니다. 운반비. 안 배웠지만 답은 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식 풀 때 다 알아서 푸는 답은 잘 없죠.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4번입니다. 됐죠? 왜 4번이냐? 안 배웠잖아. 1번. 자, 매입하면서 운반비 지출할 때, 이 운반비 지출에 우리 회사께 되는 거예요. 해당 재고자산이. 됐죠? 매입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건 자산을 매입한다라고 하지 비용을 매입한다라고 안 하잖아요. 비용을 매입한다고 없는 말이죠. 어디서 누가 비용을 매입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 말이 뭐야? 자산을 매입할 때 가산하는 거니까 자산에 더해야 될 놈, 즉 자산 처리할 놈은 이 말이에요. 자산 처리하는 거에 안 되는 거죠. 자산에 더할 놈 아닌 거고. 그럼 자산 매입하면서 운반비 쓴 거 해당 자산에 더해야 되잖아요.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매입하면서 하역료도 마찬가지. 알죠? 동그라미 4번은 좀 이따 설명하긴 할 건데 미리 설명드리면 뭐냐면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외상거래 많이 하죠. 외상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외상값을 빨리 주고 빨리 회수하는 것도 일이에요. 맞죠? 그냥 이런 조건을 내거나 어떤 조건 내거냐. 야, 외상값 빨리 갚아. 빨리 갚으면 물건 가격에 한 2%, 3% 깎아줄게.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대입하면 안 돼. 삼성전자 하면은 여러분 거래가 막, 10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0억에 2% 2억이잖아. 세요. 맞죠?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물건을 사면서 대가를 일찍 갚아가지고 채무를 일찍 갚아서 가격을 깎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상품을 100억 주고 사왔어. 일찍 갚아가지고 2억은 깎았어. 맞죠? 그럼 나는 얼마 주고 사온 거예요? 98억. 맞죠? 100억 중에서 2억 깎아서 샀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산에서 깎거든, 매입할인. 그래서 할 거예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쉴게요. 자, 쉬었다가요, 우리 9시에